자, 그럼 푸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진욱이하고 몇몇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해석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계속 설명한 대로 빈칸에 알맞은 말 찾는 문제인데 빈칸은 재진수예요. 이거는 수능이나 아니면 니네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빈칸을 골라라 그럴 때는 쓰라 골라라 이럴 때는 이게 니네 뇌피셜을 적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이 빈칸을 채워라는 얘기는 다시 제자지 어디선가 했던 주제나 내용을 빈칸에 찾아서 쓰라는 얘기야. 즉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갈 말은 니네가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 시간도 많이 들었겠지만 빈칸의 답은 본문 속에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알맞게 넣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 준서는 착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운동도 잘한다. 그러므로 준서는 찐따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앞에서 이미 좋은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준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빈칸이 돼야 되겠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을 쓰는 게 빈칸 추론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추어 학생들은 이것만 노려본다고. 이 빈칸이 포함된 문장 이것만 열심히 해석해서 뭔가 머릿속으로 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차라리 이 한 문장이 없어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빈칸을 완성시키는 게 훨씬 더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여기부터 해석을 해볼 거야. 잘 봐. 그래서 평일날에는 우리가 월요일이나 금요일날에는 이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오늘 확인할 시간이야. 자,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빈칸 접근하기 전에 한 문장, 두 문장, 그 다음에 세 문장 정도야. 세 문장 정도에서 한두 개만 제대로 해석해도 이 답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 세 문장이 다 해석이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럼 이거 포기해야지. 이거 못 푸는 거야. 오케이? 세 문장을 다 해석을 못해도 최소한 두 문장 이상만 해석하면 흐름을 알고 가까운 답에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의 메커니즘이 이거 말고도 뒤에 한 두세 문장이 더 나오겠지? 그러면 빈칸을 제외하고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 다섯 문장을 가지고 한두 개는 빼먹는다 하더라도 둘, 하나? 아니면 하나, 둘? 이 정도를 조합해서 답을 쓸 수 있으면 이건 빈칸 풀이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아예 이 빈칸 빼고는 아무것도 해석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빈칸만 보고 풀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 문장을 빼고 나머지 문장을 접근할 때 이 문장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안 되면 접근이 또 안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좀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수능 지문들은 의도적으로 너희들 수준보다 하나 더 높은 문장을 한두 개씩 꼭 넣어놔. 내가 지금까지 다뤄서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문장이 총 빈칸 말고 4-5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때려 죽여도 해석이 안 되거나 단어가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게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보통 이게 별로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 함정이야, 함정. 이 문제를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문장 2개를 읽어서 답 쓰는 게 훨씬 편한데 이 한 문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기에 시간을 다 쓰면 이 문장은 끝내 해석을 못하고 문제도 끝내 틀리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스스로 판단해 봐야지. 나는 이 정도면 여기 지금 빈칸 뒤는 나중에 하고 하나, 둘, 세 문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이 정도면 해석할 수 있겠다.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연습하면 이 정도는 버겁다. 그게 어떤지 난이도별로 구별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모든 문장을 해석할 때 기본은 동사를 중심으로 나눠버립니다. 자, 보니까 동사가 병렬 구조로 create. 지우가 create가 뭐야? 이야, 이거 잘 올라가는데. 승민아, create 모르잖아.
수영은 그럼 이제 승리한테 물어봐야지. 둘 다 무슨 동사야? 타동사지. 그럼 뒤에 또 목적어 오겠지. 너무 쉬워. 많은 사람들은 만들고 공유합니다. 소재는 이거야. 뭘 만들어? 사진과 영상들을 만들어내지. 쌤도 지금 녹화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리고 어디다 올려? 인터넷에다가 올립니다. 아, 첫 번째 문장이 어렵지 않았어. 이거 고1 수준, 이거 고3 문제야. 근데 고1이 봐도 어려운 지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기본부터 다시 하면 항상 주제 소재도 그렇고 빈칸 문제도 그렇고 항상 첫 줄은 소재 파악이야. 지금 안 치우기 소재 파악 안 된다고. 그런 소재가 아니라 소재. 글을 쓸 때의 소재가 뭔지를 그거 시간에 배웠지? 자, 물어볼게. 현준아, 이 글의 소재가 뭘 것 같아? 핵심 소재가. 얘기가 틀려도 돼. 인터넷이 중심이야? 영상과 사진이 중심이야? 합치면 뭐 인터넷에 올라가는 영상과 사진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영상과 사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야. 오케이? 주제는 아니겠지. 두 번째 쪽. 이게 무슨 뜻이야? difficult. 어려움이지. 어려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문제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문제점. 그러니까 합쳐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뭐지, 승민아? 통념이라고 하지.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오케이?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해. 니네 지금까지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진욱이 빼고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수능 지원에 맨 앞에 보고 시작할 때가 많았어. 통념. 통념이 뭐야? 어려운 단자를 써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하는 개념이야. 그게 일반적인 사실이야. 일반적 사실은 나만 안다, 너만 안다. 우리 모두가 안다는 거야. 그치? 아니, 수능 지문이 뻔히 다 아는 얘기를 쓰면 지루하잖아. 쓸 필요도 없지. 우리가 보통 논문이나 글을 쓴다 그러면은 남들이 몰랐던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다 아는 걸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조현승이 수학과 졸업 논문을 해. 졸업 논문 제목이 1 더하기 1이란 2다. 누가 보겠냐고, 그거. 그치? 그럼 어떻게 전개해? 1 더하기 2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주제는 뭐야?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보게 되겠지. 그래서 항상 수능 지문의 전개 방식이 첫 줄에서 소재 파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통념으로 제시가 되면 이 일반적인 사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역점의 내용이 주제로 나옵니다. 즉 어려운 점은 네가 뭘 하는 걸 찾는 게 어렵대. 설에서 포함하는 관계사와 네가 뭐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첫 번째 문제점이야. 인터넷에 많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쓸만한 것을 뭐 하는 게 어렵이다? 찾는 게 어렵더라 이 말이야. 자, 찾을 때 보통 뭘 넣지? 우리가 그 영상이나 사진을 찾을 때는 뭘로 검색을 하지? 글자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수영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수영 이렇게 칠 거 아니야. 그치? 됐어? 무슨 말인지? 테크니컬리 뭐야? 이 전형적으로도 일반이야. 일반적으로 다시 일반론 얘기하는 거야. 찾기는 어렵다는 거 기억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search 뭐하다? 검색하다. 방법은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예상하는 거. 보통 찾을 때 뭘로 찾는다? 이걸로 찾아. 근데 합쳐보면 내용 추론해봐. 이게 문제점이 있다 없다? 있다. 뭐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니까 말하자면 글자로 찾지 누가 스케치를 그려서 검색하지 않단 말이야. 검색창에다가 수영 그려놓고 자기 나름대로 막 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해서 찾진 않잖아. 그지? 글자를 치지. 자, 슬슬 분위기가 잡히네. 대부분의 사진들은 근데 don't come with words. 단어와 함께 단어가 어떤 상태로 어태치가 뭐였어? 부착시키다.
위치가 돼. 그럼 분사니까 어떤 단어야? 부착된 단어가 없어. 우리가 글자로 이미지 검색하면은 이미지가 뜨긴 뜨는데 그 이미지 자체에 글자가 달려있진 않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natural 어떨까?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뭐 하는 게 try 시도하고 build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태깅 시스템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태깅 시스템 태그 알지 내가. 그래서 영상이 뭔가 혼동이 될 수 있는 태그를 붙이잖아 거기다 그지? 이 태그 시스템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필요했다는 거야. 태그한 거야. 뭐를? 이미지를 무엇과 함께? relevant 적절한 단어들과 함께 태그를 해놓는 거야. 니네 이미 저기 뭐야 어디서 그래?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나 같은데 그러면 태그가 돼 있어. 그래서 니네 거기다가 뭐 샵 치고 글자 치면은 샵이 태그 시스템이잖아, 그지? 샵하고 태그 글자 치면은 그 글자와 매칭된 이미 태그가 돼 있는 그 이미지들이 쫙 뜨지, 그지? 그게 태그 시스템이야. 카카오톡 태그 시스템 있어 없어? 얘네 맨날 쓰는 카카오톡에 태그 시스템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왜 없는지 알아? 그 태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니네 그 이모티콘 보내지. 이모티콘 돈 안 들고. 뭔지 알아? 카카오톡 이모티콘 팔아먹지. 그래서 니네가 승민이가 쌤 영어 100점 맞았어요. 기쁘다. 아 기쁨. 그거 어디선 되냐? 스레드 같은 데 되지 않아? 샵 치고 기쁨 누르면 이미지 딱 써서 선택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카카오톡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니네 쓰겠어? 이모티콘 쓰겠어? 그 영상 이렇게 뭐 하는 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고르게 쓰겠지? 아니, 니네 세대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카카오톡은 그래서 돈 벌어먹으려고 태그 시스템을 쓰지 않아. 뭐 쓰라 그래? 한 달 동안 무제한 이모티콘 사용 이런 거 돈 내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놓고 추론을 해봐. 아, 인터넷상에서 많은 영상과 이미지가 올라오는데 그걸 찾아서 쓸 때 이미지는 글자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글자와 연결될 수 있는 태그 시스템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한층 문자로 검색했을 때 알맞은 영상이나 그림이 뜨기가 쉽게 만들어 놨구나.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지? Underlying machinery is the straightforward. 그 기저라 그래. Underlying은 아래 밑에 기저로 깔려 있는 이유야. 기본적인 거야. 밑에 깔려 있는. 그 machinery는 기계 시스템이야. 그래서 합쳐서 그냥 기본적인 밑에 깔려 있는 시스템은 어때? straightforward 그러면 straight도 곧장이고 forward도 직선이니까 애매해 아니면 간단해? 이게 간단한 단순한 뜻이. 누구나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 짝대기 쳤어. 뭐 얘기하겠어? 뭐 얘기하겠어? 왜 쉬운지를 쓰겠지? We apply. 우리는 적용시키면 돼. 이미지 분류를. classification. 그리고 물체 검색 탐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태그합니다. 자, 이건 누구랑 경쟁이냐면 바로 적용시키고 이미지 분류와 물체 탐지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태그만 하면 돼. 그 이미지를 뭘 가지고 이게 중요한데 그 나올 수 있는 단어들과 태그 해놓으면 돼. 그럼 태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예 영상을 처음에 올릴 때 근데 그래서 봤지? 영상이나 그 이미지 같은 거 올릴 때 밑에다가 이거 졸라 달라. 이게 태그 해놓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중에 이 글자만 치는 사람들이 내가 올린 이미지로 바로 올 수가 있겠지. 그지? 여기 태그 시스템이야. 그래서 옛날에 욕먹은 사람 있잖아. 오늘 행복한 하루 이러고 그때 마치 그 사회적으로 물이 있었어. 오늘도 즐거운 뭐 당시에 행복한 이미지를 인스타에 올리면서 밑에다가 태그 세월호, 태그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랬어. 그럼 세월호 애들 추모하려고 검색을 치면 어디 놀고 있는 애 모습이 뜰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욕먹었다고.
그게 태그 시스템인데 남들 슬퍼하는데 자기 혼자 즐거운 일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욕먹었다고 승무원인가 그랬더니 욕먹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련된 단어를 자기 영상에다가 뭘 걸어놓겠어? 태그를 걸겠지. 그럼 검색하는 사람은 샵 없이도 그냥 글자만 치면 그 관련된 태그된 이미지들이 뜬단 말이야. 알겠어? 이거 다 해봤지? 그 실과이 같은 거 짤 이렇게 하려고 실과이 하면 딱 뜨잖아. 뭐 이리 조금만 영상 뜨잖아, 그지? 그럼 그 이미지에다가 이미 올린 사람들이 뭐 해놓은 거야? 지금 만든 시스템, 태그 시스템을 걸어놓은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뭐 태그 시스템 우리 쓰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이제부터 역진술이라고 그래.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태그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그 태그들이 이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태그 시스템이 뭔가 하지만 부정이니까 그래도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계속 보면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자, 관련어는 있는데 누가 무엇을 하고 또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어때? matters가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보면 답은 금방이겠네. 실제로는 영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matters는 자동사로 중요하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태그는 이게 있어 없어? 답 단어는 이것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태그 이미지는 쓰긴 좋은데 이미지만 있을 뿐 뭐가 없어. 누가 뭘 하는지에 대한 이런 걸 뭐라 그래? 포괄적인 거라 그래? 구체적인 거. 아니 난 누구랑 얘기하니? 야, 누가 무엇을 하는 걸 진호가 첫날에 제가 쫄지 말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까지 얘기를 하면 포괄적이야, 구체적. 포괄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 구체적이라는 말을 알아. 성민아, 아침 뭐 먹었어? 아침 먹었어? 아침에 뭐 했어? 아침에 뭐 했어? 내가 일어나서 밥 먹었어요. 어떤 말이야?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그랬어? 아니 좀 평소보다 7시쯤에 일어나가지고요. 엄마가 차려주신 샌드위치랑 물 먹었어요.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야. 다시 포괄은 뭐다? 다시 세워요. 포괄이 뭐야? 전체 범위는 넓은데 자세하지 않아. 포괄. 자세하지 않아. 포괄이라는 건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는 거야. 범위가 넓어질수록 세부적인 내용은 어때? 자세하지 않아. 자세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구체적인 거야. 범위는 어떻게 되면서? 좁아지면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드러나겠지. 이 말 모르면 영어 공부 못해. 자, 다시 포괄은 뭐다? 범위는 어떻다? 넓다. 근데 자세하지 않아. 오케이? 구체는 뭐야? 좁은데 설명이 자세해. 오케이?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 두 번씩 하냐? 당신에게 내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슨 뜻이야? 좀 더 어떻게 말하는 거야? 자세히. 그래.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국어시험에도 많이 나오지 않냐, 여기서? 국어시험이 막 포괄적인 설명을 뭐 구체적으로 하고, 야, 우리 저 준서 진욱이한테 보여줘야지. 뭐 한단 말이야. 그럼 수능 지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할 때 접속사가 주로 뭐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for example. 우리가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하지. 그럼 자세하게 얘기하려는 거야? 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려는 거야? 자세하게. 진호가 우리 준서가 참 착한 아이야. 이게 포괄적인 설명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잖아. 아주 잘해. 선생님 얼굴
보자마자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태그가 단어랑 연관은 돼 있어. 그지? 근데 밑줄에 뭐 있었어? 여기 다음 줄에. 원래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포괄이야, 구체적으로. 사진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속에 애가 무엇을 하는지까지 설명이 있어야 구체적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 그래놓고 일상 하고 태그 넣었어. 이게 떴어. 뭐 하는 거야, 태그? 이게 주인공이 맨날 이 짓을 하는 거야, 둘이서. 근데 이게 일상 올려놓으면 일상은 되게 하루에 하는 모든 행동이 들어가잖아, 그지? 되게 포괄적인 설명이란 말이야. 나는 이걸 뭘 보고 싶은데, 이 영상에서. 이 새끼가 도대체 얘를 뒤에서 후려치고 있는 건지, 펀치를 날리는 건지, 아니면 안마를 해주는 건지 알 수가 없지. 그지? 좀 더 뭐가 있어야 돼? 구체적인 설명. 즉, 누가 뭘 하는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어떨 땐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태그는 어떻다 그랬어? 위에. 하지만 태그는 aren't. 하지 않는데 뭘 하지 않겠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여기 답 3번 봐봐. 2번 봐봐. 이미지 속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comprehensive가 포괄적인데, 여기서 포괄은 상세한 내용까지 다 담고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설명이 아니다 이런 거야. 알겠니? 자, 아까 얘기한 거랑 헷갈리지 마. 일상. 그 설명이지. 그치? 이것도 담고 있는 포괄적인 설명. 뭐 있어? 일상 안에 놀기. 노는데 축구하기. 뭐 이렇게 아예 포괄과 이 개별이 다 들어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야, 태그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뭐만 있어? 하나의 개별적 사실만 등장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자, 태그의 문제는 개별 구체를 다 포함한 포괄적인 설명이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태그는 절대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됐어? 예를 들어서 태깅은 picture, 그림, 고양이 사진을 태그하는 것은, 스트리트, 거리에 있는 고양이의 사진을 태그하는 것은 with the object categories, 주제 카테고리, 고양이, 거리, trash can.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속에 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태그해서 꺼내려고 하는데, 고양이, 거리, 쓰레기통, 그리고 피시본, 물고기뼈,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면 leaves out the information, 정보를 빼낼 수가 있어요. 정보가 빠질 수 있어. 이것들만 나열되지 어떤 정보? 연결시켜서 고양이가 지금 끌어내고 있구나, 물고기뼈를 바깥으로, 열린 쓰레기통 바깥으로, 이런 정보는 나와 안 나와? 이런 정보는 빠져나갈 수가 있다. 됐어? 다시 고양이가 물고기뼈를 열린 쓰레기통 속에서 쓰레기 깡통에서 빼내고 있다. 거리에서. 그런 정보는 leave out은 뭐야? 포함되는 거야? 빠지는 거야?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 개별적인 단어는 다 들어있는데. understand?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그 태그 그림 찾아낼 때 단어를 여러 개를 나열시키면,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나열시키면 태깅 시스템은 연관을 해 못해. 방금 본 거 마찬가지야. 승민, 학원, 영어, 공부 이러잖아?
그럼 우리는 사람 뭐야? 승민이가 학원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진을 딱 찾아야 되겠네 이러잖아, 그지? 태그 치면 안 나와. 못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왜? 단어끼리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조합해야 전체적으로 뭐라는지 완전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Understand?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 이때 comprehensive는 뭐라 그랬어?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있는 어떤 포괄. 그럼 이 태그 시스템은 그 많은 구체적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실들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배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됐습니까? 조금 뭐 깔끔한 지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4번. 푼 사람 다시 한번 보고 안 푼 사람들 한번 풀어봐. 44번. 이렇게 설명 안 하지. 안 그렇지. 물어보면 물어보면 잘해. 근데 물어보고 묻는 게 이제 너 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물어보고 보면 안 되겠다. 나는 강제 주입식이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지금 니네가 풀어보라고 했던 이 K44번이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보통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어떤 지문이 많이 나오냐면, 승민아, 너 왜 진욱이를 와서 오자마자 딱 보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알아? 기분 나빴어? 진욱이 이거 완전 진욱이가 와 있네? 기분이 좋아서 나빴어. 대답 잘해. 진욱이가 먼저 와서 안전히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 아, 네가 먼저 왔지? 내가 딱 들어올 때 느낌이 어땠어? 아, 그랬어. 아니, 모르는 애가 아니고 아는 애가 들어왔잖아. 그지? 근데 왜 기분이, 나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기분이 좋잖아. 그게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야. 낯선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준서가 만약 유럽 여행 갔어. 그래서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딱 찍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이승민이 나타났어. 아씨! 이러겠냐? 네가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돼.
선생님이 옛날에 젊었을 때 유럽 여행을 한 달을 갔는데 한 20일 지난 다음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라는 도시에 내렸거든. 기차를. 딱 내리자마자 대형 간판에 대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대우전자 뭔지 알죠? 우리나라 거. 지금은 지금 뭐 삼성 여기 있는 거야. 야, 한글로 된 광고판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 자, 얘는 왜 하는 줄 알아? 그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거든. 근데 수능지문은 뭐가 나오냐면 다들 그런 경험 있지. 그게 심리학적으로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나온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호감이 있어. 뭐에 대한 그 선호 기능이 있어. 익숙함. understand? preference, 선호도가 익숙함에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많이 보면 뭐 하게 돼? 좋아하게 돼 있어. 그게 그러면 더러운 정이야. 내가 조연승 좋아했는 것 같아? 처음에? 아, 뭐 저런 인상이 있을까? 공격적이다. 저런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계속 수업에서 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면 니네가 착각할 수 있어. 니네가 지금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니네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하도 뭐해서 봐서 너 나 좋지 이런 거야. 그래서 임마 남학생들이 나중에 여자친구 저 여자야! 이럴 때 누구 닮은? 우리 어머님을 닮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그런 심리학적 분석에 대한 글이 수능지문에서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많이 나오고 우리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걸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들이 수능지문이다. 이과, 문과 쪽 지문들은 다 그거야. 오케이? 맞잖아. 우리가 뭐 사랑에 빠졌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때문일까? 그리고 뒤에 뭐 나와? 호르몬의 분비라는 것은 늘 똑같은 양이 분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이거 지금 나오는 거야. 아까 태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태그 시스템을 쓰는데 알고 보면 이 태그 시스템이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지? 나 누구랑 얘기하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 맥락으로 아까 내가 그런 걸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지도 못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고 있는 게 뭐가 이유가 있대. 무슨 이유가 있냐? 걱정하는 이유가 있대. 무엇을? Eyes on the prize mentality. 자, 이게 뭔지 궁금해. Eyes on the prize. 센스 있으면 찾기가. Eyes on the prize. 프라이즈는 상이지. 어떤 상 받는 데만 뭘 쏟아붓는 거야. 시선을 꼽아두는 거야.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밑에 나와 있니? 어떤 정신 상태. 이것이 쿠드비어 뭐가 될 수 있어? 실수.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게 뭐라는 거야? 눈앞에 목표에 대해서만 너무 몰두할 때가 있어 없어 우리? 있지. 그게 mistake. 실수일 수도 있어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그렇게 걱정하는 뭐가 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글은 설명이 뭐겠어?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되지 않겠어? 아니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표에 몰두하는 게 뭐가 나빠? 그치? 근데 목표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이 뭐일 수 있다? 실수일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 당연히 다음 주에서 이유를 찾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해줘도 다음에서 내가 저 이유가 뭔지 찾아야 되겠다. 자, 수능지문에서 많은 연구가 보여준다고 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이야, 믿지 말아야 될 사실. 수능에서 연구나 이런 것들 논문이 보여주면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어? 야, 준서가 여친 10명이래. 그럼 뭐라 그래요? 승민이가 에이씨 하면 준서 소식을 전할 지능이가 뭐라 그래요? 신문에 나왔다고. 어제 TV에 나왔어. 이준서 애인 10명이라고. 오 그래? 뭐야 우리가 믿게 되지.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많은 연구가 하나도 아니잖아. 많은 연구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게 얘기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 텐드 투가 뭐였어? 뭐만 하는 경향.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overconfident.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이니까 over 했으면 뭐야?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어. 근자가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to be self-disciplined. 자기 규제야. 자기 통제라고도 하지. 자기 통제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이 있다는 건 뭐야? 자기 통제를 어렵게 한다, 쉽게 한다. 자기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다는 게 뭐야? 얘는 맨날 하는 말,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해놓고 그건 뭐야? 자신감 때문에 말하는 건데, 자기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게 못하잖아. 말뿐이다 이 말이야. 됐어? 자, 해석을 쭉 봐야 되니까 쌤이 요거 아예 적어줄게. This is why는 so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앞으로 this is why가 수능지문 나오면 그래서야. 그래서 많은 우리들은 optimistically 낙관적으로 뭘 사? 이런 종 많잖아. 비싼 체육관 멤버십을 산다. 언제? Paying per visit fees. 회당 방문하는 비용이 would be cheaper. 더 쌀 때. 이거 뭐 믿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헬스클럽 1일 입장권 하루에 1,000원밖에 안 하는데 한 달치 3만 원 끊는단 말이야. 하루치고는 3만 원이 더 비싸잖아. 하루치 요금은 똑같아도.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왜 한 달치를 끊는가? 거기에 대한 뭐 때문에 그래? 자신감. 오케이? 그리고 등록을 해. 온라인 수업에. 현주야, 너 생각나지? 온라인 강의에 등록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뭐 할 수 없는, 완성시킬 수 없는. 그리고 펼쳐서 구매한다. 패밀리 사이즈 칩스.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의 그 양이 많은 칩들을 디스카운트, 할인해. To treat our monthly snack budget. 한 달 스낵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소비한다. Every last crumbs in a single city. 그거 한 달 나눠서 먹겠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지. 있잖아. 그 감자통 이만한 박스 그거. 차라리 대용량으로 사. 선생님도 그래. 그 오징어 땅콩 먹고 싶으면 한 봉만 사와서 먹으면 되는데 쑥 보니까 이렇게 3개씩 5개씩 묶어놓은 거 있지? 그거 뭐 하루에 하나씩 먹어서 3일 동안 저거 사와서 먹으면 되겠다. 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세 봉 다 먹지 뭐. 그지? 근데 그거 살 때는 한 봉만 먹어야지, 내일 한 봉씩 먹어야지 이렇게 산단 말이야. 다 근자감에 대한 사례. 실패. 자, 우리는 future me. 미래의 우리는 will be able to make good choices. 미래의 우리가 뭐야? 내가 지금 구매하고 사는 순간 말고 집에 가서 실행시켜야 될 단계의 미래의 우리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얘가 똑똑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현재의 우리는 gives in. 굴복한다. 무엇에? 유혹에. 그러니까 뭐야? 새 돈 사야지? 아니 헬스클럽 하자. 앞으로 헬스클럽 30일 동안 다녀야지. 미래 29일 동안아 헬스클럽 매일 가야 돼? 이런단 말이야. 하룻밤 잤어. 둘째 날에 미래에 나는 또 현재에 나가 되지. 오늘은 괜찮아. 미래에 나 부탁해. 내일은 꼭 가. 현재. 내일에 나 부탁해. 이거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현재만 되면 유혹이 어떻다? 넘어간다 이 말이야. 크게 공감하지 않아? 숙제 하라 그러면 오늘 좀 쉬고 내일 부탁해. 내일 되면 어때? 아 씨발 새끼 어제가 좀 하지 왜 안 하고 씨발 나한테는. 얘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면 공감하는 거고 안 웃으면 찔려서 그래. 왜?
준서는 웃었다가 찡그리다 그러는 찔리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해부 답 써야 돼. 가진다 뚜렷한 능력, 이러한 능력을 갖는데 그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뭐 하는 능력이 있어? 1번 말이 돼? 자신의 실패를 비판해? 이런 착한 태도 아니야? 너 왜 그랬어? 고쳐야지. 이런. 두 번째, 다시 상기해. 본인의 실패를 계속 떠올려. 이그노어가 뭐야? 그래. 그렇게 해놓고 실패해도 그걸 또 잊어먹고 또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에 몰두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실패하게 되면 그걸 반성 삼아서 고쳐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실패는 뭐 하게 되니까? 무시하게 되니까. 오케이? 자, 31번은 단어가 중요하니까 나머지 단어도 디텍트 찾아내다. 야, 실패를 과대평가하면 어떻게 돼? 고치려는 마음이 생기겠지. 이게 같은 말이야. 비평하고 떠올리고 과대평가 실수를 크게 보면 이 사람은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반복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야. 오케이? 무시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 알겠어? 자, 1교시 이렇게 2개 풀었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자.